네, 먼저 공지하겠습니다. 앞으로 라이브 방송을 요즘 좀 자주 진행을 하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앞으로는 카카오톡 방에 초대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라이브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받는 방법은 이제 와주스키 차트 읽는 사람들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제가 이걸 올렸어요. 카톡방 열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오시면 됩니다. 공지만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시황에 관련된 글도 올리거든요. 이 글도 제가 주소를 첨부해서 카카오톡방에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달 사항이 좀 확실하게 전달되면서 좀 그렇게 흐름을 같이 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픈돼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좀 이제 비공개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천 관련주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됐는지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자, 먼저 수급이 최근에 들어왔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일반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정도의 수급이라고 하면 이제 두산중공업과 같은 이러한 주식의 상승이거든요. 일단 매우 긍정적으로 상승을 했던 날이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월요일날 힘을 바짝 주고 그 뒤에 힘을 못 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저항대 매물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또 LG전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LG전자 장중에 초반에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이 볼록 튀어나왔죠. 이 거래가 장 초반에 힘을 줬던 그 거래예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이제 이 저항 매물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소화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앞에 저항이 있으면 한번 소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차트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일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좀 양봉을 지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오늘 시장이 뭐 엄청나게 막 그전처럼 폭락한 건 아니지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밀렸다라는 건 지금 어떤 시장 상황이냐면 매우 저항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면 도망치려는 세력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도망 세력. 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시장이 또 매수를 강하게 걸어서 드라이브 같은 걸 걸어서 막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방향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달 안에 있었던 이 큰 움직임 있죠. 이 폭락의 움직임 영향권 안에 아직도 그러니까 막 그 지진이 한번 나면 여진 같은 게 막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한번 투자 심리가 꺾이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지금 주식을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주식을 쉬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금이 좀 도달했을 때 현금으로 돌리고 관망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돈들이 다 섞여서 지금과 같은 이런 좀 혼돈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속 선상 안에서 그럼 이 과정이 뭐 계속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 상황이 지나고 한 달 정도 무조건 지나야 되고 2, 3개월 정도는 큰 투매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안정권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다시 투매가 나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또 이제 테마가 잘 붙어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 대선 주들도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뭐 긍정적인 부분을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다른 종목도 또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도 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LG전자라고 했다면 어제는 삼성전자가 수급을 줬다가 오늘처럼 밀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분명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과정 속에서 쉽게 밀려버리는 그림 저항 영역 안에 있는 거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거는 맞긴 맞아요. 다만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은 그런 것 치고는 수급이 들어왔으면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서 사자사자 열풍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더
밀어버리고 마치 대기에서 기다리던 것처럼 마냥 앞에 있던 세력들이 던져서 나가는 그림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LG 화학 같은 경우도 어제 삼성전자와 같이 수급이 괜찮았고요. 특별히 또 지금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 바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코스피 200이긴 하지만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바이오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주가 다 오르면 코스닥이 올라가요. 자, 잘 기억하세요. 공식입니다. 바이오주의 대장인 이제 셀트리온, 이 친구가 오르면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얘가 시가총액이 제일 크니까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하락을 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뺀 수치 자체가 7%, 굉장히 큰 수치를 뺐죠. 얼마 전에 폭락, 보합 폭락인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단타 들어온 사람 많이 있겠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평가하면 오늘 시장은 매도세가 생각보다 좀 진정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근데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이 매도세를 발견하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왜 또 여기서 가도 올라가도 모자를 파네. 지금 이러한 투매나 이러한 매도나 이러한 저항들이 왜 작용을 계속 하는가. 그렇다면 가야 될 타이밍,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빠른 시기에 올라서 이 투매 심리, 사람들이 던지고 싶어 하잖아요. 막 던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던지고 싶다, 무섭다, 공포,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제 넘어서 주려면 롱바디 양봉이 꽂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급이 지금 조금씩 있는 건 맞지만 결국은 롱바디 양봉이 꽂혀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3% 정도의 봉으로 박혀줘야 되는 거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LG전자 10% 이상의 양봉이 박혀줘야 됩니다. 이게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확실한 양봉으로 딱 박혀야 사람들의 심리가 이게 꺾여요. 던지고 싶은 게 아니라 가져가도 되나? 공포도 이제 기대로 바뀌어요.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나?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지금 상황도 약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누가 던질지 알고 이렇게 대기하는지 알고 그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현재 시장 수급 중심 가격이 어디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는 그냥 그 과정 중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라인이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여기 밑으로 빠지면요, 매도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이제 이 중심이고, 여기를 얘는 이제 일단은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을 얘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매우 중요한 가격 선상에 놓여 있긴 하네요. 여기 밑으로 깨지면, 자, 여기 쌍바닥 이미 찍었잖아요. 그럼 3중 바닥 찍으면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직 코스닥은 살아있는 가격 안에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 위치에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한국 증시가 그 미국 증시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저점을 깨진 지 3개월 정도 지났단 말이죠. 여기부터 시작해서요.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한 번 더 밀게 되면 이제 좀 장기 침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폭락했고 털사람 털었고 상승을 갈 거면 지금부터 가는 그런 순리대로 그런 움직임대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못 해준다고 하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완전하게 이탈하는 건 이제 이 가격이니까요. 여기를 이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흐름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최근에 들어왔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눌림목으로 뭐 매매할 것도 오늘은 찾지를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그럼에도 이제 오늘 수급이 괜찮았던 주식이 또 있죠. 다날 관심 종목으로 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T플렉스 같은 경우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저항은 항상 그래요. 여기도 저항 있죠. 얘는 저항이 잘 먹는 친구네요. 자, 저항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셨을 때
이런 저항대에서는 물리지 않는 게 제1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밀고 온 가격을 보았을 때 어떤 의도성이 좀 보이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겠죠.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코인 자체가 이제 방향성을 잡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도박성이 있긴 합니다. 운에 좀 맡겨야 되는 거. 보시면 갭 상승 갭 하락 엄청나게 하죠. 코인 시세 따라 가서 그래요. 이런 종목에 비중을 막 크게 실거나 매수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것도 관심 종목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코인주는 KEC 같은 경우는 이 어제 롱바디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상승 기류를 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관심 종목 넣는 게 맞습니다. KEC 그리고 다날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넣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를 할 바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변동성은 일단 그 코인보다 요 관련주들이 더 세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 초반, 장 후반 이럴 때 막 개파락이 너무 심하고 하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강하게 밀렸잖아요. 어쨌든 이 무거운 주식이. 그래서 일단 들어온 돈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눌림 후에 상승을 좀 볼 수는 있는 일반적인 차트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종목이 맞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도 1차 파동이라 볼 수 있겠죠. 2차 파동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이 빠졌다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 외에 힘을 줬던 바이오주들은 움직임을 조금씩 가격 관리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죠. 셀트리온 다시 봐야겠네요. 네, 셀트리온이 하락을 쭉 줬다가 또 하락하는데 이 차트를 보면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이번에 바이오가 상승했을 때 셀트리온도 물론 상승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또 없기 때문에 아무튼 흐름에 좀 기대를 개인적으로 해보긴 합니다. 뭐 당장은 꺾여 있지만 그래도 이 회사 특징 자체가 이제 국내 바이오주를 대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또 많이 사람들이 걸어요. 다시 가는 움직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약 주주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도 어제 좋았는데 어제 상승분은 약간 반납한 느낌이긴 한데 네, 지금은 좀 관망을 확실히 해야겠네요. 11월 안에는 결정 납니다. 방향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3개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11월 안에는 방향이 찍고 오르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어느 방향이든지 11월 안에는 강한 움직임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이 좀 대응을 잘해야겠죠. 이제 대응을 매우 잘해야 된다. 대응의 영역이. 그래서 손절을 깔끔하게 하면 할 거고 또 아니면 아예 그냥 현금화했다가 11월 때 좀 깊게 눌린 다음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우량주 위주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매수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을 알기 어려우니까 현금화가 맞겠죠. 저 역시도 현금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현재.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카카오톡방 많이 들어와 주세요. 라이브를 그쪽에 공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라이브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